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보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저희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그 점 기억해 주세요.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도 이제 똑같이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우면서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3에서 5% 폭락을 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급락장 속에서 움직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RFI 차트 살펴볼까요? 예, 자 RFI 차트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폭락장세 속에서 같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선방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RFI 차트는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플러스권까지 돌아섰다가 다시 이제 약밥서까지 밀려는 상태입니다. 오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폭락장세 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분명히 이제 대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물량을 받고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손 치더라도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가장 탑은 5G입니다. 양대축은 5G와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G 관련주들은 이러한 출렁거린 장세만 지나고 나면 좀 더 안정된 흐름 속에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G 관련주, RFIC를 부터해서 이노바이러스라든가 HFR 같은 이러한 5G 관련주는 포기하지 말고 중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고, 이러한 조정 장세를 위해서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아직까지는 활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해줬던 종목 중에 CIS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여서 폭락 장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노린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정도 보실 것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같은 폭락 장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합니다. 아침 초장에도 약밥 정도 선에서 강한 하반기 경기 나오다가 오늘 지수 낙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또 플러스권까지 올라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조정 장세를 보이는데 이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제가 노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어제 목표가 제시도 했습니다만 꼭 목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4,000원 내지 4,000원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오늘과 내일 정도 아직까지 저가 매집은 해볼 만하고요. 내일 오전까지 매집을 하고 나서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과감하게 털고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털고 나중에 밀리면 다시 중장기로 재매수를 할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 목표만 잡고 반등을 이용해서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IS까지 두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코스피가 거의 9년 만에 사이드카가 장중에 그쵸. 발동이 됐어요.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넘게 빠진 것이 1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발동이 된 건데, 오늘의 한 큐로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퀘스천 마크 열어주시죠. 자, 오늘 한 큐는 팬데믹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요, WHO가 이제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좀 빨리 대응하지라는 좀 아쉬움이 저딴엔 있었거든요.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표되고 선언되고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크게 받았죠. 네. 오늘 받고 있는 걸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팬데믹이라고 오늘 제가 오늘 한 큐로 정리를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팬데믹을 이제 WHO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대유행을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딱 보게 되면 그동안 증권시장은 팬데믹에 대한 공포 우려감을 가지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포감을 가지고 그 폭락세를 기록했는데 시장이 다 빠진 상태에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이 증권시장이 WHO의 팬데믹 선언이 증권시장이 최악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을 하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권시장은 이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에서 밀렸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WHO가 그 팬데믹을 선언함에 따라서 시장이 최악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수가 단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팬데믹 상태가 또 다른 공포가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은 WHO 팬데믹 선언은 지수 최악의 상황에서 지수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투매에 나서는 이런 전략보다는 아직까지는 투매보다는 매도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하는 게 좋겠고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접근 전략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현재 요 위치가 어디냐면 2008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동방 폭락세를 기록했던 시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5년여 대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되면서 폭락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악재가 한국 증시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결국엔 뭡니까? 금융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단기, 물론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금융위기는 이겨냈을 때 주가는 폭등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단기 큰 악재에서 증시는 물려 1년의 기간 동안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폭락이 끝나고 악재가 사라지고 나서 증시는 폭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로 해서 1년의 기간 동안 폭락됐던 증시가 무려 5개월, 4개월의 기간 동안 대바닥을 찍는 엄청난 등락세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간입니다. 바로 현재 한국 증시는 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곧바로 치고 가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변동성이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때 증시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설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태가 확장된 만큼 시장은 급락세를 멈추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심각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겪어내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승을 기다려보자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럼 내일의 한 수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자, 내일의 한 수 좀 신중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자, 과감하게 공포에 맞서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포에 맞서라. 사실 맞서려고 되게 마음 먹고 시장을 봤는데 쉽지 않죠. 저점이 무너지면은 내가 잘못했나라고 후회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공포에 맞서라.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 공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계속 며칠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 공포의 클라이막스가 왔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측면이건 펀더멘탈 측면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팬데믹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수 바닥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어제 그저께 240명대까지 들었다가 다시 114명대까지 감소하는 형태가 됐었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9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는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죠. 주가도 폭락했고 또 WHO도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 또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부분이 좀 진정되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해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매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 공포에 한번 맞서볼 만한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 대책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요. 자, 미국이 일단 금리를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이번 달 하반에 또 0.25%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영국도 0.50% 금리 인하를 했고요. 여기다가 캐나다도 지금 0.50% 금리 인하.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지금 유동성을 확보해가면서 코로나19에 의한 증시 폭락을 방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에
뿜어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권에만 접어들게 되면 증시의 반등세가 생각보다 강할 겁니다.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될 때 한국 증시가 한 5개월 옆으로 기고 나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반등했다는 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1년 반 동안 떨어졌었죠. 이번에 3개월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구간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서게 되면 제가 보기엔 5개월까지 걸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3월 달과 4월 달 안에 증시가 바닥권에서 반등 조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유동성에 의한 증시 반등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너무 공포에 무서워하지 말고 던지고 투매에 나서는 전략보다는 매도하더라도 기다렸다가 한두 차례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 반등 때 물량을 털어내시는 게 좋겠고 네.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역시 단기 차원에서는 접근 전략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주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삭죽기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동안 1%, 2% 매수하셨다면 오늘은 한 3%, 5% 정도까지 매집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갈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시장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 시장이 많이 힘들 때도 내 종목만 잘 간다면은 그나마 그렇죠.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자, 오늘도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테크윙 공개하겠습니다. 테크윙이요. 테크윙, 테스나, 테스 뭐 이런 종목들 그쵸. 사실 시장 급락하기 전만 해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의 형태를 보셨던 종목들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전히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자, 이런 반도체주들도 어느 바닥권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된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이 큰 상태에서도 외국인 매집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차트 1봉인데요.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이 대바닥권부터 올라갔죠. 이 9,600원대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19,250원까지 주가가 대폭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고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4분의 1, 4분의 3 토막, 그리고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2 토막까지 난 엄청난 폭락세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올랐고, 그러나 시장에 나빠가지고 밀렸던 낙폭이 워낙에 큰 종목이죠. 결국에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현재 가격 정도 선에서 1차적인 매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재 가격 1차적인 매수, 그리고 내일 오전장 중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짧게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그 정도까지 짧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손저가는 제가 11,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000원에서 14,500원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손절가 11,000원 제시했고요. 오늘의 한 큐는 테크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